안녕하세요, 알레TV 시청자 여러분. 알레TV 채널 속 코너 피재영 기자의 시사 포커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안동시장 선거 후보 측근 수사 막판 태풍에 눈이 되나 라는 주제의 기사를 시작으로 해서 안동 예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천 안동 안동 예천 지역 소식까지 함께 알아보는 피재영 기자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알레TV의 든든한 버팅목 시청자 여러분 보내주신 큰 힘으로 흔들림 없이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알레TV 운영자 김두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알레TV 채널 속 여러분들이 또 기대를 하셨습니다. 영남일보 피재윤 기자님이십니다. 제 알레TV 채널에 종종 출연을 해주셨고 타 선배 기자님들도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피재윤 기자의 시사 포커스라는 코너 오늘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피재윤 기자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은 첫 출연인데, 그동안 이 알레TV를 지켜보면서 좀 어떤 부분에서는 속이 시원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많이 가지면서 시청자의 입장에서 많이 구독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번 방송도 마찬가지로 이 시사 포커스라는 주제에 맞게끔 각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현장 취재에서부터 뒷이야기까지 우리가 말 못했던 미담이라든지 팩트까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출연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언론을 접하는지는 다 속속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오픈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지금처럼 선거 기사 한 편이 굉장한 또 여파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팩트에 근거한 내용들을 해야 되고 알레TV 채널 6년째 운영을 해오면서 사실 피재윤 기자님께 많은 어떤 조언도 듣고 또 타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이제 큰 마음을 가지고 M땡땡이죠. 말해도 되나요? MBC 사생결당 또 공식화된 언론 방송에는 또 많은 참여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상황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하고 조금 여기 틀린 거는 조금 우리가 방송에서 진행하는 이 시사 토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주제라든지 대본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해서 네. 대화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데 이게 오히려 이 유튜브 좀 편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멋있게서 왔는데 첫 시작부터 조금 부담도 많이 되고 여차하다가 말실수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또 그거를 또 끄집어내야죠. 끄집어내야 되는데 자, 피 기자님 제가 원래 선배님이라고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피 기자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 기자님이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돼 가지고 국민의힘 지역성이 강하잖아요. 네. 그런데 기사 한번 보면서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 안동시장 선거 후보 측근 수사 막판 태풍의 눈이 어제발 기사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돼서 한번 풀어주시죠. 지금 건기창 안동시장 국민의힘 공천자죠. 그쪽 선거 캠프의 핵심 측근으로 있는 분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안동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호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칫 이게 선거판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기사를 썼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안 자체가 지금 체포영장 발부에서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 사안 자체가 지금 선거 기간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일부 사람들이 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핵심 측근이 전 안동시
별정직 공무원 했어요. 아, 요 부분이 중요하니까 네. 제가 장면을 한번 바꿔볼게요. 네. 예. 저쪽으로 좀 보시면. 네. 와.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별정직 공무원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권 개입의 의혹을 받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번 선거와는 관계가 없다. 자, 네. 그 내용이 이제 안동시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권기창 후보의 최측근이잖아요. 그죠? 네. 선거 캠프에. 근데 초선시에 또 큰 역할을 했는 것으로 알려지고, 네. 그와 관련돼가지고 안동시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네. 권 후보 초선 시절에. 그러면서, 작년 12월 올 초 기준으로 해서 소통 비서관이라고 언론화가 됐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 좀 풀어주십시오. 내용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지난 22일 밤에 경북경찰에 의해 가지고, 현금 8천여만 원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어젠가 구속이 됐나요? 엊그저께 네, 그렇죠. 됐습니까? 네, 네. 이와 관련돼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입장문도 뭐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한번 풀어서 권기창 후보 시장 캠프에서 입장문도 발표를 할 건데, 그거 한번 조금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취재를 하면서 어떤 혐의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이 구체적으로 이 공식화하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암암리에 조금씩 기동량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뭐 유튜브 방송도 방송이고 이거도 뭐 공론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경찰에서 공식화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뭐 취재를 해서 알게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또 공식화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단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선거와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권기창 시장 캠프에서 우리 입장문을 발표했는 개인 일탈인 건 맞다. 그래서 그 권기창 캠프에서 입장문을 내고 개인 일탈로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고 그 즉시 직위 해제했다라는 성명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화된 내용들을 보면 또 이 최측근, 구속된 최측근 현금 8천여만 원. 그런데 경북 경찰에서는 언론화된 부분입니다. 이 강급 공사 관련돼 가지고 뭐 수주의 대가성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입장이다라는 식으로 그와 따른 수사상의 내용들은 일체 말을 해줄 수 없다라는 식의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 자체도 카더라. 말 그대로. 왜냐하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뇌물수수 혐의잖아요. 뇌물수수 혐의인데 그게 강급 공사인지 뭐 사급 공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찰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언급한다는 자체가 혐의점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들도 이제 구속영장 발부했을 때,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혐의가 뇌물수수라는 거 그거 말고는 저희들이 아는 게 없는 상황이다. 공식적으로는 없죠. 이것을 재판 과정이 그러면은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이 재판까지 발표가 나기까지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인데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속됐다 불구속됐다 이 보통 불구속됐다라고 하면 죄가 없는 걸로 생각해요. 보통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구속되면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불구속 수사는 이 사람을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놓아두고 수사를 하는 게 불구속 수사입니다. 혐의가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구속 수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사람한테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행동 반경을 제어를 시켜놓고 증거인멸의 우려성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모르겠죠. 그거는 내가 뭐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그래 일단 어느 정도 공간에서 이 사람의 일상생활을 제어를 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구속 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이 이 구속과 불구속 수사에 대해서
불구속은 혐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건 분이 아니죠. 예.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그래, 상대적으로. 지금 또 이게 우리 뭐 일단은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는 무죄의 원칙 시주에서 무죄의 원칙으로 추종을 해서 이게 모든 사안을 접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거지 이 채측근이 지금 뭐 어떻게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섣부른 판단이다. 그럼 거기창 네. 후보 캠프에서는 선긋기 딱 하고, 네. 예?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야, 이거 뭐 끝까지 우려먹겠네요. 선거 끝날 때까지. 당연하죠. 지금 어쨌든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호재를 만났다. 아,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악재를 만났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맞지 싶어요. 저는. 우리라는 표현은 이제 안동시가 국민의힘 그래도 전통성이 있으니까 안동 예천 자체가 네. 예, 시민들 입장을 대변을 했을 경우에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잇따르는 공천에 대한 말들이 있었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늑대의 지자체 이 김영동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이란 말입니다. 네. 이와 관련돼 가지고 또 건기창 후보가 재선에 또 국민의힘 옷을 입기까지는 여러 의혹들이 난무를 합니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 또 안동시 정가에서 보면은 가장 먼저 앞에 나오는 인물이 건백신, 건강택 이 둘을 두고 얘기를 하고 또 김대일 도의원 3선에 도전하는 현 도의원의 무소속 출마 탈당 후에 이거 좀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 공천 같은 경우에는 안동 예천 시민들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득장 공천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공천이 늦어졌는 거는 김영동 국회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 여론을 상당히 수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공천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시장 후보에 나왔던 5명의 후보들을 모두 경선에 올렸고, 일정 부분의 그 시도의원 공천 과정에서, 예천군 의원 공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정가에 또 김 의원 측근 사람들 조언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공천을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영동 국회의원의 측근이라고 하면은 안동에서 이번에 말이 많았는데 자 이게 궁금합니다. 왜 건백신이냐? 이 건백신 의원이 시장에 도전을 했다가 단일화를 했어요. 권광택 의원으로. 근데 이 건백신이라는 인물 뒤에는 김영동을 떼낼 수가 없잖아요. 네. 김영동 의원의 보좌관이었다가 또 국회에서 저 정책보좌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에 또 이번에 또 그 출마하고 막 이제 공식 국민의힘 이제 활동을 할 때 원희룡 장관이 직접 내려오셨고 정책보좌관 그리고 스펙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또 상당합니다. 그 KT 코레일 관광개발이죠. 거기 사장 출신인데 이게 단일화를 건강택으로 했고 그와 함께 김대진 현 도의원 이번에 또 단수공천을 받았어요. 무투표 당선이다. 그러면서 현직에 있는 당시에 시의원들이 가서 지지 선언을 해주고 언론화가 돼서 막 여론이 들끓어 오르니까 아니었다 그래 취소가 아니죠. 아니었다고 부정을 하다가 다시 재선언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김대일 또 도의원 이 김대일과 건백신 이 두 인물에 대한 상당한 어떤 무게감이 있는데 이 건백신의 도의원 출마 단수공천으로 그리고 김대일의 무소속 탈당 후 출마 이 두 가지를 한번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 공천이 늦어지면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가장 큰 피해자가 건백신 후보로 저는 피해자다? 네, 피해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코레일 관광개발공사 임기가 1년이 남았었어요. 네. 1년이 남은 상태에서 안동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표를 쓰고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는데
어쨌든 뭐 건백신 후보가 뭐 정치 신인으로서 뭐 그 운동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모르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건백신 후보가 마지막에 단일화를 수용하고 꺾었을 때는 당론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당론이 뭐 어떤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 노는 김영동 네. 국회의원의 말이겠죠. 그거는 제가 뭐 확인한 게 없기 때문에 음. 제가 여기서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음. 그렇게 단일화 하면서 안동시장 선거만 보고 출마했던 사람이 쉽게 말해서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번 6.3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서 당의 이제 일을 맡으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사무국장 얘기도 네. 나왔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도의원 그 공천 과정이 이제 이쪽으로 뭐 누구 이름 나왔다가 또 이쪽으로 누구 이름 나왔다가 또 한 후보는 여기 냈다가 또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막 똥줄 타는 후보도 있습니다. 또 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도의원 출마도 이게 건백신 후보의 자의보다는 이게 당론에 따라서 출마를 결심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건백신 후보 쪽에 다수 공천이 국민의힘 미뤄지면서 민주당의 여성분 도의원, 최미애. 네. 이제 김상진 네. 무소속 출마잖아 또.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경북 도의회에 만약 입성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왜 이 건백신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돼서 경북도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안동 지역 정가를 넘어서서 경북도에 좀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데 이게 도무지 저는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만약에 당선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어차피 그쪽 안동 이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성구구 맞죠? 이성구구 같은 경우에는 건백신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최미애 후보 그리고 무소속 김상진 후보 이렇게 세 명이 그 도의원 타이틀을 놓고 지금 격돌을 하고 있는데 건백신 후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제가 도의회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이제 도의회 분위기를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게 있어요. 건백신 후보가 만약에 입성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뭐 기대감이라 그래야 되는가? 또 건백신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궁금증도 갖고 있고 뜻하지 않게 도의회 직원들 중에 일부 직원들이 안동 제2선거구에 건백신 후보라는 인물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제 건백신 후보가 서울대 정치학과 지금 현재 안동 예천 통틀어서 정통 엘리트 코스, 정치 엘리트 코스로 밟고 정치에 입문한 스펙이 네, 정치에 입문한 인물 후보는 지금 건백신 후보 하나다. 이 부분 그리고 중앙부처 국토부죠. 국토부에서 정책보좌관 생활을 했고 그리고 김영태 국회의원부터 해서 김영동 국회의원까지 국회의원 보좌관 12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코레일 관광개발이랑 공기업 사장까지 역임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도의회 창건 이래 스펙으로는 더 이상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다. 국회 보좌관 출신, 정책 관련된 보좌관 출신으로 보좌관 출신들은 많아요. 네, 지금 포항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 손익원 그렇죠. 눈에 띄긴 띄어요. 질의를 하고 뭐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근데 이게 저는 그냥 제 주변 여론을 통해서 건백신이 그래도 건백신 이번에 이제 도의원 후보가 이 쫀심도 없는 거 아니냐. 시장 선거 그렇게 또 단일화까지 해놓고 아무리 김영동 의원의 또 보좌관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도의원이 되면은 김영동 현 지역구 의원의 눈과 귀
또 그걸 다시 또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시장 선거 나갔다가 차라리 도의원이 아니라 어떤 야인 아닌 야인으로서의 국민의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활동을 하는 게 낫지. 도의원 이거 출마는 좀 너무 이렇게 좀 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실제로 제가 만약에 건배신 후보면 정말 쪽팔리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졸라이. 엄청 쪽팔립니다. 예, 쪽팔릴 겁니다. 부끄럽고. 그렇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이 사람이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정말 충성심이 강한 당원이다 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도의원 자체도 자기가 나가겠다. 도의원 내가 시장 후보 단일화 했으니까 도의원 자리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나가보겠다라고 해서 출마를 한 게 아니고 이 부분도 당론을 따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 쉽게 말해서 시장 후보였던 사람이 체급을 낮춰서 도의원 후보로 출마한다. 일각에서는 그래요. 자존심도 없냐. 반대로 민주당의 최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으로 출마했다가 시의원 예비 후보로 출마를 했었어요. 예. 체급을 높여서 도의원 지금 이번 선거에서?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한 분은 하향 지원, 한 분은 상향 지원이에요. 거기에 무소속 김상진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3파전이고. 네. 지금 이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제가 건배신 후보가 부끄럽다, 쪽팔린다 이거보다는 정말 이 당에 충성하는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시사 포커스 이 피재용 기자의 이 코너는 상당히 이제 영상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자, 첫 출연인데 이게 문화방송 이렇게 출연하시고 할 때는 공적인 데라서 알아서 이렇게 카메라 포즈를 다 잡아주겠지만, 저희는 하면서요, 카메라도 한 번씩 봐주시고 하면은, 말 실수가 저는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입장이 다르잖아요. 김대일, 김강림 전 국회의원의 양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안동시 여론상으로는 상당한 행보를 보이는 분인데, 이분을 제가 한 일주일 상간에 또 만나 뵀습니다. 뵀는데 상당히 이 상남자인데, 상남자 스타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김영동 의원이 왜 이 3선이기 때문에 공천을 탈락시켰다? 그런데 이제 단수 공천을 받은 분은 김정대라는 분이에요. 물론 제가 이 정치 행보 관심이 있어서 안동에 이제 봉사를 하던 정치 활동을 하던 사실상 이렇게 처음 듣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기자 생활을 지금 현재 한 6, 7년 정도 됐죠. 이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고, 김대일 무소속 후보님에 관련되어서도 한번 썰을 한번 풀어 주십시오. 김정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번 지방선거 하면서 이름을 들어봤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당원으로서 당의 어떤 행보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공식적인 행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아직 그분에 대한 정보는 공보문에 나와 있는 정보 그 정도는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도 공보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시면 저하고 같은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김대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동시의원부터 해서 제가 도의 출입 기자로 또 있기 때문에 계속 측면에서 제가 이 정치 활동을 해오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김대일 의원에 대해서는 잘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천 왜 탈락됐을까요? 그 김정대라는 후보, 단수 공천 받은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쉽지 않은 공천 고심에
따른 결과인 것 같은데, 이름이 생소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그것만으로 제 입장에서 또 제 주변에 또 이렇게 알아봐 줬으면 하는 피지영 기자, 안동 시 그래도 지역 정가에서는 26년가량을 속속들이 이 기자 생활을 해오신 분 모르는 게 없을 것이다 하는데 그 입에서 그 김대일 만나보니까 상남자라면서요. 그죠? 그 뭐 몇 번 만나 뵀는데 네. 상남자 맞죠? 도의회에도 제가 이제 출입을 하니까 음. 상남자 스타일 맞죠? 근데, 김대일 의원 스타일을 보면, 이번, 내가 만약에 김영동 의원이었으면, 네. 나도 공천 안 줬을 거예요. 예? 아, 피 기자님께서도 김영정 의원이었으면 주고 안 주고는 뭐 이제 결정권이 김영동 의원한테 있다면 네. 만약에 김대일 의원한테는 김대일 후보한테는 나라도 안 줬을 것이다. 내가 만약 국회의원이었으면은 김대일 의원에 대한 공천은 진짜 고심을 좀 하고 끝에는 안 줬을 거예요. 왜요? 버겁잖아. 버겁다. 근데 말을 잘 안 듣는다.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아니고 다른 소리를 할 말은 다 하는 분입니다. 김대일 의원이. 네, 김대일 의원이 후보. 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에 도지사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몇 번을 봤었는데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적인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같이 도에 출입하시고 계시니까 잘 알겠지만은 이 추진력 하나도 정말 대단하시고 한데 이 뭐를 쉽게 말해서 딱 제가 공천을 못 준다 이 이야기는 안 준다 이 이야기는 융통성이 없어요. 김대일 후보가? 네, 융통성이. 이 융통성이라는 건 뭐냐면 좀 실제로 좀 높은 사람들한테 비빌 때는 좀 비비고 그런 게 그 성격은 못 될 것 같더라고. 네, 그게 예.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이번에 공천이 받고 못 받고에 갈렸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인데, 뭐, 그렇다고 뭐 공천 받은 사람이 뭐 이거 잘했다. 이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거는 뭐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김대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시군 의원들 포함해서 도의원들이 있지만 어떤 스타일이냐면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상남자다. 융통성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또 추진력은 좋다. 어떤 부분이냐면 만약에 어떤 민원인이 저를 찾아와요. 김대일 의원을 찾아와요. 김대일 후보를. 자, 이분이 민원인이 나를 찾아올 때는 행정기관이라든지 모든 기관에 다 다녀보고 어떻게 해서 풀어보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마지막에 찾아오는 게 시군 의원이나 도의원이죠. 예. 아니면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옵니다. 거의 대부분. 보통 우리 시군 의원이나 도의원인데 찾아올 때는 물론 가벼운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찾아오는 게 악성민원이 많습니다. 악성민원이. 불가능한 제가 좀 말을 좀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이 우리 지금 뭐 법령에 거의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인데 김대일 의원 같은 스타일은 어떠냐면 그런 민원을 가지고 오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어르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관련 규정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니, 정치인이 또 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은 군의원이든가 뭐 도의원들이 뭐 얘기를 하면, 그래, 한번 알아볼게. 제가 이야기했던 아까 융통성이 없다.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 보통 방금 우리 운영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민원인이 찾아오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어른요 이거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달고 가지 일단은 선거 때까지. 네. 그걸 일단 알아볼게요 하고 일단 패대기 쳐놓죠. 일단은 비도 밀어놓고 전화 다시 하죠. 아이고 김 의원 그거 뭐 어떻게 되나 이렇게 알아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선거- 다음 선거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예. 대부분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이 방송 보고 있는 분들, 의원님들 기다려보세요. 알아보고 있어요. 직접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법령이라든지 이런 거 해보면은 대부분 안 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아,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김대열 의원이 융통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빨리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아니 그 부분을 포기를 시키든지 해결을 하든지 그런 그렇죠.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김대열 의원이 융통성이 없다. 김영기고 아니면 아니고. 네. 그래 제가 지난번에 이제 촬영을 한번 가서 무소속으로 이제 개소식을 했다고 하시길래 가보니까 이제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김영동 지역구 국회의원의 어떤 그런 안동 지역 여론이라면 뭐 다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그 권광택 후보를 단도직입적으로 좀 이렇게 밀어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그거를 뜻을 거스른 또 이 여파가 아니냐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질문을 해보니 뭐 그 주민의 뜻을 권력보다는 주민의 뜻을 섬기겠다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융통성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 김대중의 단점이자 장점인데 이 자기가 국회의원이면 그렇게 해도 돼. 공천권자면. 근데 일개 도의원이 공천권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요. 야. 아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스갯소리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번에 뭐 인터뷰했는 것도 저도 영상으로 봤지만 영상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낀 게 진짜 융통성도 없고 말 주변도 없고 꿀떡꿀떡 성질만 부리고 고집이 그렇게 세다면서요? 아이고 와. 그거는 뭐 지켜보는 사람 측근들은 거의 다 아는 내용이고요. 뭐 대신 일머리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추진력은 대단하고. 뭐 재선인데 지금 이제 그 경북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또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고 건백 씨는 또 나름대로 또 상대 후보들이 또 있지만 나름 또 김정대 국민의힘 다수 공천 받은 분은 잘 모른다. 잘 모른다. 잘 이제 모른다. 그 피재용 기자 26년 안동시 안내에서 피기자라고 통하는 잘 모른다. 좀 의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기사풀이로 넘어가 보면 요게 이제 두 번째 배지로 봉사하겠다는 또 사람들의 위선.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참 의아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두고 5월 4일날 쓰신 기사예요. 네. 그죠? 5월 4일날 쓰셨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선거철만 되면은 또 기초 강력의원 도전자들이 봉사를 하겠다면서 출마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꼬집으셨습니다. 네. 자, 이 내용 한번 좀. 이번 6선 지방선거가 되면서 기초의원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그 취재 과정에서 몇몇을 만나봤는데 이분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봉사하려면은 꼭 배지를 달아야 되는지 우리 주변에 뭐 생활 분야에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뭐 무료 구식소에 가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무슨 행사 있으면은 뭐 나와서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 분들 아니 배지 없어도 그런 분들 봉사 정말 열심히 해요. 왜 배지가 있어야 봉사를 한다든지 오히려 내가 가다 잡고 싶었다. 그래서 출마한다. 난 배지 달고 폼내고 싶어서 그래서 출마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솔직한 거예요. 대우받고 싶어서. 근데 전부 봉사하기 위해서 나왔다.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가까운 예로 출근할 때 보면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학교 앞에 이래 보면은 이 교통 애들 등하굣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수년째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녹색 어머니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예전에 제가 TV 뭐 프로그램에 봤는데 이 털 많으신 분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이 애들 등하굣길을 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십몇 년, 거의 한 20몇 년 동안 그런 애들 등하굣길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볼락이 들고. 그 동네 인기 짱이죠. 근데 우리 지역에 한번 보시라고. 불과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4년 이렇게 등하굣길 어느 날 갑자기 갑툭튀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갑자기 나와서 애들 등하굣길을 막 도와줘요. 주민들은 아우 저분 야 자원봉사하고 있네 고맙네 고맙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고마운 거 아닙니까? 대가 없는 노력은 없고 대가 없는 봉사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2년 뒤, 4년 뒤 보면 지금도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 이번 기초의원 지방선거 출마를 거의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가 결론은 배지를 달기 위해서, 대우를 받기 위해서, 폼 잡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지, 배지를 달아서 뭐 봉사하겠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제 그 안동예천 그 후보군들, 네. 국민의힘을 뭐 비롯해서 기초의원들 포함 시군 의원들 이렇게 다 지역구가 같으니까 같이 이렇게 다 파악을 하시지 않습니까? 수준, 자질, 검증성 뭐 관련 또 시군 의원들은 또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데에서 실효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감형 조례 발의를 통해서 또 지역에 봉사를 해야 된다. 어느 수준이 어떤 것 같아요, 이번? 수준을 떠나서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한번 보면 예전에는 강력의원, 이제 도의원 선거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게 시군 의원이거든요. 가장 핫한 게 시군 의원 선거, 그 다음 시장 선거, 가장 인기 없는 선거가 도의원 선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안동 예천이 모든 선거가 지금 득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주민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늑장 공천 이야기 자꾸 하지만 이 공천이 늦어지면서 이 안동 예천 전 그 시군 의원, 도의원 선거구를 보시면 모조리 단수 추천입니다. 그렇죠. 네, 국민의힘. 경선이 없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이 있었어요. 네. 일부 지역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선거구 김상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예선 전 경선이라도 만약에 했었으면, 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과 준비를 해가 왔단 말이에요. 김상진 네. 무소속 후보죠. 건백신 단수공천. 그렇죠. 최미애 네. 민주당 의원. 그런 같이 부분에 나오죠. 대해서 한번 검증도 한번 못 받아보고 경쟁도 한번 못 받아보고 이제 공천에서 탈락이 돼 버리니까 그 부분에서 저번 우리 무소속 후보들 나와서 기자회견 할 때 그런 말을 좀 저희들 기자들이 많이 어필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김상진 후보에게 이해는 갑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고 나머지 또 다른 시군 의원 국민의 공천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단수 공천 그렇게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제 내일 모레부터인가요? 사전투표 내일부터인가? 29일부터 29일부터니까 내일 모레부터 사전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동 같은 경우에 예천, 안동 다 보면은 시장 군수 후보군 상당히 지금 활발한 행보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안동의 민주당의 여론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안들이 지금 파악되는 게 있나요? 자, 지금 안동 같은 경우에는 저번 제가 언뜻 방송에서 그 뉴스를 통해서 잠깐 언뜻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가
50%를 넘었어요. 50%. 예. 가만수 넘었네, 그럼. 네, 50%. 안동 지역에서. 2명 중에 1명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동 시민들 네, 여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민주당은 한번 해볼만 하다. 왜냐하면 기존 지지층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지금 어쨌든 대통령 국정 수행에 긍정평가가 50%가 넘어가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가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이번에 건기창 시장 캠프 측근 구속 그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틀림없이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이 이번 선거에 영향이 어느 정도는 미칠 것 같다. 아, 그래서 태풍에 네. 누운 네. 이라는 그렇게 제가 판단한 부분이 기사를 있었기 쓰죠. 때문에 그렇게 기사를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서 이게 기사 이제 보면은 기사풀이 요 배지를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의 위선인데 이 내용이 참 보면서 의미 있었던 부분은 어떤 거냐? 이 출마 명분으로 자주 등장하는 봉사라는 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데 요 부분이었습니다. 공부부터 했어야 한다. 내용을 보면은 정치의 무게부터 공부했어야 한다. 지방의원은 명함 한 줄 늘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공이 아니라 사익에 가깝다. 이런 준비 안 된 출마는 이제 어떤 시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기초의원들이 이 지방구에 들어오면은 우리 집행부의 예산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다 해야 되고 예.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의원들이 거의 뭐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외유성 해외 관광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어느 정도 선에 가면은 이분들이 뭐 성과 같은 거 이게 자기가 뭐 조례를 몇 건 발의했고 뭐 조례가 몇 건이 통과됐고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기초의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상정했고 발의했다는 조례 중에 그 조례의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자기가 그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을 하고 발의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뽑고 다닙니다. 없다. 네.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도의회라든지 뭐 시군의회에 정책 보좌관들, 정책 비서관들을 해서 이제 조례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 이제 나는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 조례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고 만들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쉽게 말해서 이분들이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람들인데 그래. 기존에 그 정책 보좌관 비서관들 직함이 생기기 전에 시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대부분 이제 의원들이 나 어느 지역 가니까 이런 조례 있던데 이거 우리 지역에도 맞는 것 같아. 이런 조례 좀 만들어줘요. 제목만 던져요. 그렇죠. 그리고 제목 던져줘 만들어 오면 이거는 오히려 썩네요. 갑질해. 이거 우리 지역에 안 맞잖아요. 이거도 몰래 좀 다시 해와요. 본인들이 연구를 해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조례라는 것은 사실상 또 기초의원들, 시군 의원들의 조례 발의는 이게 자신들이 한 조례를 상정이 되면 거기에 예산이 실려서 주민들에게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그 실효성이 따라야 되는데 그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다. 살펴본 바로는 모든 의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의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 상당수 의원들이 거의 많이 베낀다 그러더라고. 비슷한 지역에 상당수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의원들이 이거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네. 정말 선출되는
우리 시군 의회 의원들과 강력 의원들은 음. 제발 좀 공무원들한테 갑질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갑질. 공무원 갑질 네. 그만해라. 내가 뭐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갑질하는 의원 몇 분 이름도 거론하고 싶은데 거론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그거는 뭐 명예훼손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왜 그러냐면 본인들 아까 지금 얼만큼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지 얼만큼 준비를 했는지 저희한테 물으셨잖아요. 네. 시군의회 사무국의 직원들 그리고 정책보좌관 비서관들 이분들 우리 후보들 그 시군 의원들 이제 입성하시는 분들 그분들보다 가망 짧은 사람도 없어요. 전부 더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네.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오신 더 분들.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마치 제가 일부 시군 의원이나 의회나 또 강역의회나 이렇게 봤을 때는 그걸 잊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후보자들이 네. 이제 의원들이 의원들이 선출자들이 그 의원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 내 밑에 직원 또는 내가 보좌해주는 사람, 내 수행원, 심지어는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공무원 분들도 얘기를 해요. 나 뭐 어떤 모 의원, 뭐 자기네들도 사람인데, 제가 소주 한 잔 먹고, 뭐 술 한 잔 먹고, 뭐 차 한 잔 마시다 보면은, 재빨리 든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주중이로만 졸라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내용들을, 요 정도 수위까지 괜찮습니다, 기자님. 깜짝 네. 저도 처음에 뭐 말 실수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지방의회 뭐 그런 글을 썼잖아요. 네. 좀 준비가 좀 돼야 된다. 이 준비도 준비지만 자기 물론 뭐 학벌이라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거는 인성이에요. 인성. 공무원들도 거기 도의회, 시의회, 군의회 직원들 이 공무원들도 전부 나름대로 집에 가면 귀한 사람들이고 한 가정의 가장들이고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그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단지 이제 선거철에 나와가지고 공천받아서 어떤 분은 뭐 또 주변에 지인들 도움을 많이 받아서 친인척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의회에 입성을 하고 난 뒤에 마치 이분들이 나는 선출직인데 너는 정무직 공무원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럼 부분이 내가 공무원이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내가 여기에 공무원이니까 내가 세금 내는데, 너 나 월급 내 세금으로 받잖아. 우리 뭐 이거는 번외 이야기인데 네. 읍면동 사무소 네네. 가면은 공무원들 근무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읍면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스트레스가 본청 근무하는 공무원들 스트레스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면 동네분들 다 찾아와요. 그렇죠. 기초수급 생활자들부터 뭐 이 사람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서부터 열심히 사는 분들까지 막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처음에는 뭐 찾아와서 이야기 뭐 조곤조곤 하고 뭐 이야기 예의 있게 하고 하지만 또 일부 지역에서는 뭐 한 잔 먹고 하시는 분들 뭐 또 이런 분들 저는 이 공무원 따위가 이런 말 하는 분들 공무원 따위가 요즘 또 있어요. 이거 아니 네가 그러니까 여기서 공무원이나 하고 있지. 아니 요즘 공무원 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죠. 그 지역 소멸시대 특히 경북 북부 젊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직도 지역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소비의 주체고 또 생산에 이제 자녀를 놓고 또 결혼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의무를 하고 있다. 이 공무원분들이. MZ 세대들이 이 공무원을 처음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잖아요. 네. 열심히 합니다. 공무원 지원하는 이유가 자, 법정 공휴를 다 놀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6시 땡그만 퇴근을 해요.
내 여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무원에 지원을 했는데, 산불나, 물난리나, 폭설로. 이거 뭔 일만 있으면 공무원 동원입니다. 축제에도 공무원 동원. 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는 사람들이 일단은 나라의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각 시군에 가보면 MZ 세대 신입 사원들 중에, 신입 공무원들 중에 불과 1, 2년 못 버티고 사표 쓰는 직원들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또 거의 초입지가 운면 동인 경우가 많아요. 내 쎄고 빠지고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이 공무원, 네가 거의 공무원이나 하고 있지. 자기는 기초출국 대상자 돼갖고 나라에 돈 받고 있는데 한 잔 드시고 와가지고 강압 지르고 이런 경우가 요즘 또 있다는 거. 야,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이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정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만큼이라도 공무원들한테는 좀 존중을 그만큼 존중을 해주면 자기도 존중을 받아요. 안동예천 분들 이번에 출마분들 특히나 이제 시군 의원들 이렇게 보면은 기본 학력은 젊은 분들 또 많잖아요. 네. 기본 수준 학력은 대부분 뭐 평균이란 말 하기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모든 후보들을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은 건백신 후보가 있는 반면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 그 후보가 있는 반면 그보다 반대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나중에 배지를 달았을 때 이 봉사라고 했잖아요. 진짜 봉사하는 마음으로 왔을 것 같으면 최소한 들어가서 우리가 초선 의원, 재선, 삼선은 저희가 말할 의원 이야기 계좌도 아니지만 초선 의원만큼은 배지 달고 들어왔으면 좀 공부 좀 하고 좀 정치 좀 배우고 공무원들한테 좀 존중해 주면서 좀 도움도 받고. 사실 네. 이제 안동도 안동이지만 예천도 그렇거든요. 이번 선거 경북도청 신도시 호명읍 신도시를 또 필두로 해가지고 지역구가 합구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보, 풍량, 개포, 영구 여기에 이제 2명의 선출직이 당선이 되는데 이 호명읍하고 이렇게 합구가 되다 보니까 이 그쪽 지역에서 근데 거기는 농경 기반 중심 4개 면단인데 호명읍의 신도시 또 도시행정을 또 하는 의원들, 기초의원들 이 괴리감이라는 거 면단에 계시던 후보분들이 또 호명읍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합구가 되면서 와서 아파트, 도로, 주차장 하물며 그런 것까지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생소하게 이렇게 그 지역구에서 만약 당선이 되면 이게 참 상당한 어떤 회복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드는데 그만큼 평상시에 본인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 그 평가는 누가 후보군으로 나온다 했을 때는 사람들이 해볼만 하지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지난 15일자로 이 칼럼을 써주셨어요. 잊을 권리는 있어도 잊혀질 권리까지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잊혀지지 않는 그날의 기억 예천 해외 연수 기초위원을 얘기를 하다 보니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어떤 의미에서 써주셨는지 칼럼으로 써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예전에 2000몇 년도였죠? 2018년도였죠. 2018년도에 우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캐나다 해외 연수 당시에 예천군의원 한 분이 바이든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사자가 지난 선거에도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 선거에는 이제 낙선을 하셨죠. 근데 그런 것보다 라고 했었는데 이번 선거에 또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본인은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본인은 하루빨리 잊고 싶은 기억이겠지만 과연 인근 지역에 있는 안동에 있는 나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박종철, 권도식이다. 아, 언론화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 다 무소속 출마를 해서 이 두 분 모두 이 낙선을 했었는데 권도식 후보,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이제 당선에서 이제 멀어졌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뭐 50보 100보지만은 그래도 권도식 후보하고 박종철 후보하고는 이 사건의 그 결이 좀 틀리다. 깊이가 다르다. 제명은 됐지만 왜냐하면 권도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여기 유튜브 방송하고 있지만은 시청자분들이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어색해 보일 겁니다. 그 뭐 말도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권도식 의원도 지금의 내 심정이 아닐까. 처음이니까. 처음인 자 언론에서 인터뷰하는 줄도 몰라요.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무신나 가지고 뭐 인터뷰한다고 해서 왔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물론 그런 자기가 행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적인 실수가 더 컸지 않느냐. 당황해서 누구나 그거는 할 수 있는 실수다. 권도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마찬가지냐. 우리가 뭐 제가 옛날에 뭐 시사 토크 그 방송도 했지만은 녹화 방송이에요. 말 실수하면은 뭐 잘랐다가 다시 정지해주고. 예,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여기는 또 아니고 만약에 권도식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그거는 내가 잘못 이야기했고 다시 뭐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 정도 파장은 없었겠죠. 네. 그 말적인 실수. 이 기사는 그 박종철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이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 이유가 뭐냐면 권도식 후보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노래방 도우미 이야기 한마디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끝나버린 거지만 제명까지 됐죠. 네. 박종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폭행 당사자예요. 근데 처음에 이 폭행을 우리가 아는 시각에서는 대수롭지 않는 그냥 어느 정도 몸싸움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상간에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지금 기사에 대해 했지만 은폐 축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CCTV가 이제 노출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CCTV가 노출이 되면서 이거는 뭐 지금도 제가 그 이후로는 방송을 한 번도 그 CCTV를 안 봤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밑에서 그냥 쳐올리는 그 모습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이거는 폭행이지. 그거는 뭐 제일 처음에 박종철 후보가 이야기했던 뭐 몸싸움 정도의 그건 아닙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가이드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마치 그냥 약간의 몸싸움, 약간의 일탈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하다가 CCTV가 공개되면서 여론의 몰매를 맞았고 그게 나중에는 예천군 농산물 불매운동까지 갔어요. 그리고 군의원 전원 사퇴하라는 주민 걸기대회까지 열렸고요. 전국적으로는 예천군이라는 이 지명에 말 그대로 똥물을 끼얹은 그런 사건이에요. 오명을 씌웠죠. 본인 입장에서는 단 한 1초도 생각하기 싫은 기억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있는 저도 아직까지 그 CCTV 장면이 머릿속에 그대로 박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 부분이 제가 이분이 뭐 출마한 부분에 대해서 하라 마라 할 부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천 국민인데 찍어라 마라 할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이분이 성찰을 했는지 반성을 많이 했는지 이 8년 동안 정말 지역에 뭐 이번에 뭐 개소식 때도 그랬다면서요. 뭐 지역에 봉사하고 싶어서 뭐 예, 언론화가 됐어요. 네.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소식 할 때 그 했던 멘트가 있잖아요. 네, 만회를 하겠다. 지역을 만회를 위해서. 하겠다. 봉사를 하면서. 음, 그 봉사가 어떤 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분이 제가 그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묻고 싶은 거는, 묻고 싶다기보다는 인근 주민들께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켜봤을 건데, 8년 동안 정말 이분이 많이 자숙을 했고, 반성을 했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뽑아야죠. 당연히 투표를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냥 뭐,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냥 있었다. 그냥 자기 뭐 일상을 하면서 뭐 이래 있다가 지금쯤 잊혀졌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거면 주민들이 좀 옳은 판단을 좀 해보시라는 예. 국민성까지도 배를 끼친다. 그렇다면 뭐 예천 지난 뭐 수해 피해 때나 그간에 많은 감내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또 드러나는 행동을 했고 또 이 정도 또 다시 또 출마를 할 정도가 되었으면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공개적 행보 정도는 내세울 게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로 제가 간추리면 아니 공개적인 행복은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 이 자원봉사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새마을부녀회 뭐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맞죠? 소망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가 뭐라 안 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봉사예요. 맞죠? 제가 봤을 때 요즘 눈 왔을 때 우리 뭐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시군 의원들 만약 폭설 왔을 때 그분들 집 앞 한번 가보세요. 눈 쓰는 사람 있는가? 전화하겠지 공무원들한테 그리고 우리 눈 많이 왔다 그러면서 산불 피해 예천 뭐 물난리 났을 때 의원님들 개개인적으로 가서 누구한테 공식적으로 이야기도 안 하고 개개인적으로 가서 자원봉사하고 이런 사람들 물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번에 산불 피해 났을 때는 그런 게 유명한 사람들 많이 그렇게 했다면서 안동. 아니 안동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저 태양의 눈에 나왔던 우리 지승현 지승현. 네, 제 중학교 동창입니다. 지승현 배우가 지승현. 또 뭐 BTS 그 멤버 맞죠. 또 왔었고 이분들은 온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조용히. 조용히 와서 정말 며칠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간 뒤에 안동시에서 보도 잘하고 나와서 알았어요. 지승현, 승현이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크까지 끼고 와서 사람들 같이 하고도 몰랐다고. 전혀 그러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시군 의원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도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조용히 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몇몇 있나? 대부분 자료가 나와요. 무슨 상임위원회, 무슨 위원회, 뭐 오늘은 어디 가가지고 뭐 단체로 가가지고 했다. 정말 그렇게 보도자료 내면서 가가지고 사진 찍고 이래 하면서 하는데 그게 정말 그게 봉사인가 이게. 그거는 제가 봤을 땐 보여주기식이고 그런 부분이지. 내가 또 아까 박정철 후보인데도 이야기했는 부분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행보 말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또 자기 반성을 하면서 그런 자세를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있었고 이러면은 당연히 기회를 드려야죠. 더 크게 할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오히려 나는 전자와 같이 정말 그런 자숙하고 뭐 그런 행보가 있었으면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네. 이제 별반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 참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르지. 그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거죠. 그렇죠. 잊혀지지 않는 그날의 기억에 비해서 다만 인근 지역 안동 시민들은 박종철 후보에 대한 이름 거의 다 알 겁니다. 안동에 다른 전국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유명한 열사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을 글을 썼는 부분이고 칼럼을 썼는 거고요. 뭐
한 가지 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방송과 성찰이 있었더라면 당연히 또 한 번 기회 줘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아무튼 기사를 쓴 지역 주민들의 판단이 예. 그 사건에 비해서 지역의 어떤 그 오역적인 오명을 씌운 거에 대비한 그간의 8년간의 행보 자체를 판단을 잘 해봐야 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 기사를 칼럼으로 쓰셨죠. 잊혀지지 않는 그날의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피 기자님 시사 포커스 오늘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말도 꼬이고 뭐저 비속어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예, 사실 이게 뭐 방송 같으면은 이 녹화해서 이 좀 전제해서 이게 편집해 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이 또 뭐 편집도 못 한다 그러고 예,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원샷이라고 무대본 무편집 원샷 그렇기 때문에 방송.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솔직히 뭐 신경도 많이 쓰이고 등줄기에 땀도 나고 하는데 그래도 뭐 이게 여과 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도 솔직히 많아요. 그러니까 속을 좀 시원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러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렇게까지 뭐 그렇다고 뭐 출연료 주는 것도 아니고 출연료는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게 그런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방송을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정도로 인식을 좀 해주시고 오늘은 이제 워밍업 정도로만 인식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요 김들우 운영자님과 같이 이게 경륜이 조금 쌓이고 하면 정말 우리 저도 이런 데 나와서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시사 토크 프로 있죠 썰전 네. 아우 제가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막 하시면 물어뜯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때는 당사자들끼리 나와서 네. 이 물어뜯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반문할 수 있고 네. 주고받고 할 수 있어서 이거 뭐 법적으로 문제가 별로 안 안 되는데 이거는 주제에 놓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어떤 후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자칫 제가 말 실수를 하게 되면 그렇죠. 이 파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속내까지는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뭐 이게 첫 코너 첫 영상인데요. 예, 피재용 기자의 시사 포커스라는 코너로 해보는 건데 상당히 또 안동이면 안동, 예천이면 예천 서로 또 이게 제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섞여 있다. 그래서 또 이 코너는 이 코너대로 또 타 선배 기자님들 또 기사를 통해서 또 하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저도 또 장족의 영상 시청자분들한테 다양한 다각화된 또 영상을 또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1시간 넘게 이 장시간 이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오늘 이렇게 알리티비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첫 방송이다 보니까 좀 더 임팩트 있게 이야기 말도 못했는 부분도 있지만 첫 술에 배부른 부분이 없습니다. 자, 자꾸 이제 한 2번, 3번 보다 보면 여러분들 가려웠던 부분, 또 궁금했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제가 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정치인이나 이 시사 포커스 이 타이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솔직히 일정 부분 부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다음 방송에서는 나름대로 정제를 하면서도 좀 속 시원하게 대신 사건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나라하게 여러분들한테 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한번 기대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피재용 기자의 시사 포커스라는 코너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1시간 가까이 되는데요. 원래 이 영상이라는 게 처음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이 발걸음 주시고 무대보 무편지 이걸 알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제 촬영 공간에 오셔서 운영자인 뭐 알레TV 운영자 네가 이렇게 했구나라는 또 영상 촬영 전에는 큰 격려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초심 잃지 않고 나아가며 전진하는 방송 그런 알레TV 그 가운데 코너 피재용 기자의 시사 포커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